I'm recording. 네, 그래서 항상 하종이 이제 좋아한다고 홍보를 하는 CarPlay. 사실 하종도 차가 없고 저도 차가 없지만 이제 하종은 운전을 잘하고 저는 이제 장롱 면허죠. 네. 그래서 카플레이를 그래도 하종은 많이 쓰고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사실 진짜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봐야 되는데. 경청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UI 같은 거를 업데이트됐고 막 더 좋아졌다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또 애플카 뭐 이런 그런 이제 루머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애플이 좀 나름 더 신경을 쓰고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서 인터그레이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쓴다는 게 조금 느껴졌다는 게 좀 제 첫 인상이었어요. 카플레이 저는 얼마나 카플레이가 중요하냐면요. 차를 빌릴 때 요즘에는 차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카플레이가 되는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저는 타요. 근데 애플 이벤트에서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빌리거나 살 때 가장 먼저 네. 알아보는 것이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한지 아닌지라는 경험이 뭐 몇 퍼센트 설문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핵 공감됐어요. 저는 나중에 미래에 차를 살 때 다른 거 커스터마이징 안 해도 무조건 카플레이는 탑재돼야 되는 차만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차를 사면 그 정도로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것도 카플레이가 옛날에는 유선으로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선으로도 한국에도 이제 무선으로 되는 카플레이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면 와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 세상 편하고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잘 해놨고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비슷한 것 같고 여기서 공개됐던 그 밤에 운전하고 있는 차량 쫙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디자인은 비슷하고 약간 다크 모드가 추가된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 크게 같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간단한 거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냥 한 개의 디스플레이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요즘 차량들은 앞에 이제 대시보드까지 맞아요. 그게 디스플레이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 계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 디스플레이까지 애플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저는 그 이번에 공개된 그 WWDC 그림이 저렇게 큰 디스플레이까지 아이폰이 파워를 한다면 와 아이폰 안에 생각보다 이 그래픽 파워나 진짜 그 칩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이 화면이 입안에서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면 클수록 그 더 많은 파워 프로세싱 파워를 네. 필요로 하는데 그거까지 가능하다는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하고 그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일 큰 것은 아이폰의 기능을 세컨더리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시켜서 그냥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 있는 정보를 아이폰에서 똑같이 그걸 받아서 그걸 프로세싱을 해서 그 디스플레이에다 공유를 한다는 게 저는 와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번에 제일 큰 업데이트였거든요. 카플레이는 원래 이제 잘 되고 이게 그냥 원래는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컴퓨터 같은 경우를 모니터에다 연결을 하면 이게 그냥 디스플레이가 확장될 뿐이잖아요.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 네, 뭐 물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확장뿐만 아니라 미러였지만 이번에 그게 또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내가 이제 그냥 뭐 화면 옮기고 뭐 어떻게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플레이의 제일 좋은 기능은 이게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그냥 그 차량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차량에 맞는 UI까지 그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능도 차량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깔끔하고 차량과도 연동이 잘 됐어요. 이게 미디어라는 거 카플레이라는 거 인식되고 그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디스플레이가 큰 거는 반반 나눠져 가지고 일반 차량 디스플레이도 보여주면서 카플레이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너무 그냥 라이트닝 케이블 연결만 하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카플레이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 works like magic이 차량 안에서도 너무 잘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일 업데이트 된 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는 정보, 예를 들자면 차량이 지금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뭐 RPM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아이폰에서 정보를 다시 받고 나서 그걸 다시 아이폰에서 보내는 디스플레이에다가 공유를 하는 게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건데,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뭐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이제 카 매뉴팩처에서 그걸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엄청나고, 그거를 이제 애플답게 디자인을 내 가지고 차량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좀 새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걸 진짜 제가 운전도 못하고 카플레이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넣어놨는지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싶은데 느끼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하종 덕분에 언젠가 만약에 차를 빌리거나 언젠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카플레이랑 꼭 신경 쓸 것 같아요. 그것만. 근데 진짜 이 대시보드에 그 애플다운 디자인이 이게 너무 웃기긴 했는데, 막 위젯 같았고 딱 봐도 애플 디자인이고 그런 게 근데 앞에 있고, 내가 운전대 뒤에 있는 화면에다가 거기다가 지도까지 올려놓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 저는 와, 저거 진짜 대박이겠다. 자동차는 애플 자동차가 아닌데 안에는 그쵸. 진짜 애플답게 모든 게 돼 있고, 지금 그냥 공개한 그 디자인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문제가,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그 지도 내비게이션 내비 같은 걸 볼 때 오른쪽에 중앙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시보드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앞에 운전대 바로 앞에 있어서 보면 그 진짜 좋은 거거든요. 운전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애플에서 이거 임플리멘트 한 방식을 봤을 때 응용을 하고 있는 게 야, 진짜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그냥 애플카 나올 준비를 또 슬슬 하고 있구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진짜 신기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차를 보통 만들 때 이게 겉에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 텐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걸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겉에 걸 만들면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자동차가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나중에는 테슬라에서 차량은 다 똑같은 차량을 주는데, 내가 구독비를 얼마 내냐에 따라 기능들이 얼마나 추가되고 말고, 이제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 따라 차량의 어떤 그 기능이나 뭐 값이 달라지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와, 애플에서 자동차를 출시하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비쌀지, 그 능력이 언제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SD 카드 40분이 남았거든요. 요 4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추가된 거는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애플 워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정이 할 얘기가 없어지고 이거는 저한테 조금 더 마이크가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애플워치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이 있긴 한데, 애플워치 요즘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충전하는 게 귀찮다던가, 아니면은 뭐 막상 있는 기능들을 잘 안 쓰게 된다던가, 아니면 알림 같은 게 손목에 계속 오는 게 조금 이제 핸드폰을 덜 쓰고 싶은데 방해가 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치야 사치. 있는데, 그래도 애플워치에서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애플워치를 내가 중고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에도 꼬박꼬박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건강 기능이거든요. 사실 핸드폰은 우리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막 핸드폰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들에는 한계가 있는데, 워치는 이제 손목에 붙어 있다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기능이 많고, 또 피트니스 관련된 기능들이 애플워치의 가닥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애플워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럭셔리한 그런 조금 그런 포지션으로 잡으려고 했어가지고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손목에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이런 기능, 건강 기능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애플워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족한 기능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뭐 이제 뭐 UI가 바뀌고 뭐 시리가 나오는 방법이 바뀌고 뭐 페이스가 추가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인상 깊게 보진 않았는데, 달리기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즘 러닝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녹화하고 러닝을 못한 지 좀 돼가지고 러닝하러 갈 건데. 저는 네, 가끔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 예전에 주기적으로 하다가 무릎이 너무 심하게 나가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 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러닝을 원래 그냥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로밖에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지 못해가지고 측정을. 그래서 막 다른 앱 같은 거 나이키 런이라던가 뭐 스트라바라던가 해가지고 스마트워치에서 이렇게 내가 뛰고 있는 속도, 내가 지금 페이스 그런 거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다른 앱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애플 건강 앱 자체에서도 달리기 관련된 알고리즘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달리기 자세를 이제 잘 뛰고 있다, 너무 막 쿵쿵 뛴다, 아니면은 뭐 너 막 자세가 좋다, 막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너가 지금 이 정도 막 그런 그래프 같은 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와 그거 있으면 이제 앞으로 러닝 할 때는 웬만하면은 애플워치를 끼는데 그게 막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러닝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볼륨 조절 이렇게 음악 듣는데 볼륨 조절할 때 애플워치에서 바로 조절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게 핸드폰으로는 러닝머신 앞에 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절하는 게 편해서 사실 리모컨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그걸 측정하거나 아니면 페이스 조절하는 데에 훨씬 더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말고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안 산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를 안 산 이유랑 비슷한데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이폰이 작아지고 아이폰이 커진 약간 그런 느낌이 그 기계만의 특별한 기능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계에서만 잘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저는 나머지 그냥 사치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에서 그런 기능 그 헬스 기능으로 확실히 그 길을 타기 시작했을 때 그거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애플워치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뛰는 거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스캡티컬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잘 인식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워치도 지금도 그 심박수나 기본적으로 그걸 측정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진짜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했을 때 그 의료기계를 이용했을 때 그 따라갈 수 없는 손목에서 부분이 다 해결을 있고,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에서 하면 네.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막 피를 내서 측정하는 것도 다 네. 손목에서 해야 되니까 손목에는 이제 뼈도 있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워낙 이게 뭐 기계가 두껍긴 한데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뛰는 거 자세까지 이게 다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아래 대충 측정해서 안에 자이로스코프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면 뭐 좋은 기능일 것 같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애플워치가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게 확실하게 진짜 좋다. 뭐 내 혈압뿐만 아니라 심박수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 위치, 뛰는 운동 습관 그런 것까지 그리고 슬립 사이클까지 그런 게 이번에도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슬립 사이클이었는데 그게 정말 정확도와 그게 깔끔해지고 진짜 그 정도로 좋아지면 저도 그때 애플워치를 살 것 같아요. 특히 운동 부분이랑 자는 거 제가 그 두 개는 진짜 관심이 있거든요. 옛날에 저는 실제로 자는 것도 따로 있었거든요. 자는 거 측정해 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걸 애플에서 이번에 더 업데이트하고 더 잘 된 거 보니까 저도 잘 때 조금 수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조금 잠이 중요할 때는 이제 수면 컨트롤, 이렇게 리듬 컨트롤 해주는 영상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앱에서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깬 듯한 때쯤에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앱을 켜놓고 핸드폰에 해놓고 자는데 이제 그런 수면 레벨을 측정해주고 막 이제 언제쯤 깨고 언제쯤 깊게 자고 이런 거를 측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애플워치 자체에서 가능해지면은 그럼 훨씬 이제 서드 파티 앱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질 테니까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약 기능이 추가돼서 뭐 요즘은 뭐 약에 대한 관심도 되게 그거 많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 관련된 약 먹는 거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죠. 예, 그거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도 인식될 수가 있고 대충 치기 시작하면 어떤 약인지 다 나오고 그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애플에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딱 사람이 귀찮지 않을 그 정도의 그래도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서 그래도 편리함을 딱 잘 이렇게 오토메이트 된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저는 그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기능 자체도 좋지만 그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냐가 UI UX에 정말 중요한 그 UX의 그거잖아요. 근데 애플에서 진짜 그런 거는 확실히 잘한다라고 이번에 그 약 먹는 그걸 넣으면서도 느꼈어요. 약은 이제 UX 분야 쪽에서 많이 일하다 보면은 약은 지금까지는 되게 좀 전문가랑 그러니까 좀 재미없고 조금 그냥 되게 계산적이고 좀 재밌다 막 신난다 좀 스마트하다 이런 인식은 조금 덜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없죠. 막 예. 스마트 약통이라던가 아니면은 음. 약 알약을 디자인한다던가 지금 노인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왜냐하면 이제 좀 고령화 엄청 커요 그런 인구들이 거. 더 예. 많이 약을 복용하시는데 약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막 헷갈려서 의료 사고가 일어난다던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알약을 의료계에서도 알약을 디자인한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애플에서도 조금 그런 이제 약을 먹는 습관을 조금 이제 디지털 기술들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아날로그였잖아요. 그냥 시간 재서 네. 식후 30분 대충 알아서 해서 보고 뜯어서 알람 먹고 맞춰놓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 분야에서 조금 그런 발전이 일어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주인공은 아니죠. 사실 WWDC니까 하드웨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유일하게 공개된 하드웨어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았던 M2 맥북 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점까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지금까지 얘기가 길었잖아요. 저희가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네. 근데 이번 M2에 나온 관련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아요. 아, 미리 저도 스포를 그래요, 하자면. 그쵸? 왜냐면은 여기 이제 막 스펙이 적혀 있거든요. 막 5나노 공정 200억 개 트랜지스터 막 캐시 메모리에 막 몇 퍼센트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이런 막 대역폭이 늘어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미 더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었잖아요. M1 프로, M1 그쵸. X, M2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제품으로 만들었을까? 애플이?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었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진짜 딱 애플이 계산한 그만큼의 가격에 그만큼의 성능을 내는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 거예요. 막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네. 가격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 대충 이런 셀링 포인트가 있는 제품일 것이다 다 정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도 그 좋았던 게 원래 인텔에서도 그렇고 1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칩을 내는데 애플에서는 그렇게 막 속도 내서 막 하는 것보다 워낙 이미 좋기 때문에 그냥 2년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M1 나온 지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빼시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막 조금 올리는 것보다 그냥 확실히 2년마다 그냥 제대로 올리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M2가 그만큼 게 엄청났다고 보지는 않았었고 M1이 처음에 나왔을 때 대박이었던 대박 중에 하나가 그 효율이 엄청나서 배터리가 막 20시간, 20시간 막 넘고 이런 게 엄청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딱히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없었고 그냥 그 말대로 인크리멘털 업데이트 그냥 살짝 조금 더 모든 측면에서 조금씩 좋아진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하드웨어에서 디자인 바뀐 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이게 좀 웃겼어요. 저도 이번 이벤트를 보면서 WWDC를 보면서 보통은 진짜 그 소프트웨어 재미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홈킷이든 뭐든 막 이런 거 뭐 그때 화장실 갔다 홈팟이다 뭐 그냥 넘기고 하고 보통 이제 하드웨어가 정말 하드웨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진짜 신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소프트웨어가 진짜 재밌고 와 WWDC다운 진짜 좋은 이벤트였다라고 체감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하드웨어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실망이면 실망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죠. 그냥 이게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 관심 있는 거 아니까 대충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으로 나온 거냐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딱히 놀라운 점도 없었고 그냥 막 실망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예상한 그대로 나왔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막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잘 줬는데 너무 막 해자스럽게 다 넣어줬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로 네. 잰 듯하게 이만큼 해야지 이전 것보다는 너무 발전 없다고 욕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만들어서 우리 다른 라인업을 위협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딱 자기들이 계산한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X표 그려서 딱 이렇게 만든 정확하게 놓은 그런 느낌의 네. 제품이고 그래도 저는 그 맥북 에어가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은 아닌데 원래 14인치와 16인치에 나왔던 그 디자인을 이번에 맥북 에어에도 넣은 거잖아요. 그 대신 얇아졌잖아요. 훨씬 얇아졌잖아요. 맞아요. 이게 디자인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네. 여러 가지 색깔 그리고 그 테이퍼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원래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를 구별하는 게 맥북 에어는 웨지.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얄쌍하게 빠져요. 제가 지금 연결돼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얄쌍하게 빠지는데 맥북 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똑바르게. 근데 이게 저는 살짝 불편했던 게 이게 날카로워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손을 오래오래 올려놓으면 여기 자국이 조금 남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도끼 날처럼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바뀌었고 똑같이 이렇게 균일한 두께로 디자인이 바뀌었고 무게는 1.24kg에 맥세이프가 추가됐어요. 요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디오 잭이 조금 하이 임피던스 그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그거 그리고 맞나요? 디스플레이가 노치가 생기고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맞아요. 노치가 생기고 네. 디스플레이 밝기가 밝아지고 터치바가 빠졌죠. 그거는 뭐 이제 예전에 네.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14인치, 16인치 프로 엄청 그 위에 있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맥북 에어 가져왔던 게 조금 놀랍기는 했지만 저는 처음에 그 박시한 디자인이 나왔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북 스토어에 가서 그걸 만져봤을 때는 생각보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번에 영상에서 그거를 더 얇게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너무 두툼하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에어에서는 이제 얇게 했으니까 이거 진짜 더 예뻐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색깔이 조금 덜 뭐 아무튼 뭐 샴페인과 뭐 미드나이트 블루였나?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이렇게 4개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냥 뭐 색깔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뭐 색깔은 뭐 그런데 색깔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폰처럼 네. 프로 라인업이랑 맞아요. 그냥 라인업을 조금 이제 은은한 색깔이랑 되게 화려하고 밝은 색깔 이렇게 구별을 하길래 아이맥도 그 색깔로 마케팅을 하듯이 되게 맞아요. 화려한 색깔 많이 했듯이 조금 맥북 에어를 화려한 색깔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난한 색깔을 넣었죠 이번에. 약간 프로다운 색깔들. 맞아요. 크게 막 독특하고 띄는 색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무난하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상된 그런 제품이었고 저는 맥세이프 넣어준 거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포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포트 2개인 게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배터리 용량이 좋다 보니까 썬더볼트 포트 이게 2개가 있으면은 충전기를 빼고 2가지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SD 카드에서 뭐 SSD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그런 거 2개를 연결해서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쉽기는 해요. 충전을 하면서 못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이제 포트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나를 해소해 줘가지고 맥세이프를 연결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포트를 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트를 추가한 기분이 됐죠. 오히려 한 맥세이프 0.5 포트 정도 한 개는 아니고 네. 0.5개 정도 추가를 한 느낌이고 저는 사실 이 제품의 특별함보다는 그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라인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파트를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에어 나오면서 그 13인치에도 그 M2를 넣으면서 이 라인업 정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했는데 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M1 맥북 에어 사기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가격을 안 내렸어요. 아직도 판매를 맞아요. 하고 있고 M1이 들어간 맥북 에어 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보통은 가격을 내릴 거라고 조금이라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이 말인즉슨 나왔을 때
가격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내려서 판 거다. 사람들이 무조건 탑승을 하게 진짜 만들어야 좋은 되는 가격이었어요. 완전 좋은 가격. 애플 치고뿐만 아니라 그냥 노트북 라인업 그냥 다른 PC랑 비교했을 때도 좋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플 제품은 사실 제품 하나만의 가격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입장료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애플 이코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좀 뭐라 그래야지, 좀 재수 없기는 하지만 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전략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지금 2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 새로 사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산 거잖아요. 2년 전에 샀는데 저는 그때 산 사람으로서 진짜 탑승을 잘한 세대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맥북 프로를 사신 분이 맥북 프로 13인치를 사신 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맥북 프로 저도 많아요. 프로 안 사길 진짜 잘했다.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자리 잡히지가 않아서. 근데 맥북 프로 13인치 안 사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컴퓨터를 오래 쓸 생각이면 13인치 프로를 사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3인치 프로가 M2가 들어가면서 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터치바와 네, 맞아요. 그 디자인, 노치 없는 그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그냥 남겨놓은 거다. 하지만 약간 SE M2 같은 느낌? 근데 SE가 아니잖아요. 맥북 프로잖아요. 이건 프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저희 옛날 그 영상 가보면 그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같은 칩을 넣어서 칩이 같은데 하나는 프로고 하나는 프로 아닌 게 저는 그때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는 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컴퓨터에는 더 좋은 칩을 어떻게 넣냐가 이 컴퓨터의 성능을 차이를 두는 거였는데 작년에 애플에서는 완전 같은 칩을 넣었는데 하나는 프로고 하나는 프로 아닌 게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내기 시작했었죠. 그 펜이 들어가서 뭐 더 서스테인 얼마나 오래 쓰냐. 저는 그게 완전 어떻게 보면 컴퓨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M2를 넣으면서 솔직히 하나하나 다 비교했을 때 맥북 에어보다 오히려 안 좋은데 프로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안에 팬이 들어가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그냥 그 터치바와 그걸 더 선호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내고 사라 약간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마침 그러면 다음 걸로 뭐 14인치로 넘어가던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가격 단위별로 맥북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약간 그런 라인업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SE처럼 예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판때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애플한테는. 애플 차원에선 그렇죠. 애플 차원에서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예전 솔직히 M1 칩을 넣었으면은 더 이상 절대 안 팔릴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M2를 넣어주면서 나름 명분은 챙겼는데 이제 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3 맥북 프로가 진짜 비운의 미ddle child인 것처럼 정말 느껴지는 게 일단 한 방을 먹었을 때가 14, 16인치 맥북 프로가 나왔을 때 일단 한 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13인치가 예전에 있던 폼 팩터에다가 M1 칩을 넣고 팬을 달아줌으로써 나온 애였는데 아예 그 칩에 맞춘 그리고 더 좋은 칩이 들어간 M1 프로가 들어간 14인치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26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 맥북 프로가. 맥북 14인치가.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네. 이걸 26만 원에 이만큼의 차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M1 13인치 프로를 살 이유가 거의 없어졌다. 그럴 바에 26만 원 보태서 그냥 14인치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위에서 한 방 맞았는데 밑에서도 한 방을 맞은 거죠. 그리고 M2 에어도 그 GPU를 똑같이 만들면 가격 똑같아요. 두 개. 그 13인치 맥북 프로에 들어가 있는 칩이 10코어 GPU로 시작하거든요. 맥북 에어는 M2 칩이 8코어 GPU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를 어차피 10코어로 하면 이 두 개가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놓치 싫다. 나는 터치바를 원한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13인치 맥북 프로라는 그
이름만 잠깐 그냥 버리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조금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상한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 왜냐면 M- 오히려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에는 뭐 터치바 없앴고 이게 더 프로다 이제 약간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SD 카드 몇 분 그 남았어요? 친구가 진짜 딱 그 트랜지션 2year 트랜지션 사이에 이상하게 끼어버린 조금 비운의 그런 모델 Awkward middle child. awkward middle child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M2 맥북 에어를 봤을 때 느낀 감정은 그 정도였고요. M1 맥북 에어를 가격을 안 낮춘 걸 봐서는 와 진짜 그 지금도 아직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그 중고로 팔아도 2년 전에 파는 중고 가격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와. 가격이 거의 안 내려간 거. 막 그때 그 감가상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비슷하게 원가 그대로 팔 수 있었던 거고 사실 당시 그때 만약에 999달러였다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팔 수 있었던 가격은 한 이게 자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1,199달러 정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 200달러 할인 들어가서 팔았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거죠. 2년 동안 가격이 보통 그 정도는 떨어지니까. 대신 이제 M1 맥북 에어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M2 맥북 에어는 아 근데 200달러가 이번에 정도가 올라간 119달러, 1,199달러. 1100 네. 200달러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심지어 한국에서 환율이 그 많이 한국 올라가 가격을 보면 네, 그 환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올라갔죠, 1달러에 막 1,200달러니까 아니 1,200원이니까 넘어요. 지금 1,250원인가 그럴 걸요. 그 만약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M2 전 궁금한 게 그럼 다른 맥북 라인은 다른 맥북도 가격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뭐 아닐 때문인지 모르겠. 거예요. 그건 똑같겠죠. 그 그냥 M2 출시만 그게 엄청 그냥 애플 세금 한국 관세 1,264원이에요. 세금 지금 미쳤네. 와, 그 관세까지 생각해도 그 이번에 나온 M2 맥북 에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다른 지오라는 친구한테. 비싸요. 저는 그 한국 가격을 잘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항상 그냥 기본이 넘어오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와 그러면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맥북을 사기 조금 안 좋은 타이밍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죠. 환율도 워낙 올라가고 안 그래도 가격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예. 애플이 조금 머리를 쓴 그런 가격 정책이랑 엄청 올라가 버린 환율이 맞물려서 지금 M2 에어를 사기에는 조금 괜히 조금 꺼려지게 되는. 그리고 맥북 프로 M2를 사기 걔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걔는 가격이 동결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냥 똑같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국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번에 더 올라간 건지 나중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대충 2개 남았죠? 하드웨어 얘기를 했으니까 맥OS 얘기랑 아이패드OS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딱한 파트를 가지. 아까 그 핸드오프 막 그 페이스타임 넘겨가고 카메라 사용해가지고 촬영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맥OS랑 아이패드OS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 조금 제일 눈길이 갔던 거는 아무래도 스테이지 매니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있지 않았나요? 크게 바뀐 거는? 그거 말고는 이제 사소한 이제 막 사파리에서 막 무슨 탭을 공유해서 같이 보는 그런 기능들이랑 뭐 아니면은 네.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비밀번호 스테이지 매니저가 그게 사실 이번에 새로운 맥 OS 네 뭐라고 그거랑 하지? 그거랑 아이패드 OS에는 그 날씨 앱 추가된 거. 그거 좀 크죠. 네. 근데 그래도 계산기가 없다는 점. 그쵸. 이거 약간 아이패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밈 같이 좀 자리 잡은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막 아이패드로 계산기 쓸 일 그렇게 많지 않고 날씨 볼 일도 막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 핸드폰으로 많이 보죠. 근데 조금 어이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그쵸. 아이패드에서 공개 날씨랑 계산기는 기본 앱인데 그거를 아이패드 버전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이 조금 어이가 없고 약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런 팟캐스트에서 크레이그 페더리기한테 왜 계산기랑 날씨 앱 안 만들어주냐 하니까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이게 잘 빠져나갔는데 그때 한 말이 막 우리는 만들려면은
진짜 잘 만든 거를 만들고 싶다. 그냥 아이폰에서 그냥 확대만 쭉 한 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아직 지금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빠져나가긴 했죠. 빠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러고 저렇게 말하니까 만들면은 얼마나 잘 만들어 오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게 날씨. 심지어 그리고 웃긴 거는 다크 클라우드인가? 라고 네. 되게 유명한 Dark 날씨 Sky, Dark Sky. 다크 스카이 맞아요. 날씨 앱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날씨 정보 같은 걸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정보 같은 걸 잘 보여줘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이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이 앱이, 자체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네, 맞아, 엄청 정확하다고 유명했는데 그걸 사버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없어졌는데 이거를 사버렸으면은 날씨 앱에 업데이트를 해주던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패드에서는 그런 날씨 앱도 없고. 그래서 근데 좀 업데이트 되긴 했어요. 다크스카이를 불러오고 나서 추가 정보들이 많이 생겼고 뭐 미세먼지나 뭐 바람 뭐 이런 게 그 밑에 보면 한국에서도 훨씬 많이 추가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크스카이를 사버렸다 했을 때 저는 아이폰 유저로서 좋아했죠. 근데 그 무브 자체가 되게 이제 날씨랑 관련해서는 애플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날씨 계산기 앱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좀 닥달을 했었는데 이제 좀 그게 드디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막 오스카 못 받을 때 오스카 못 받는 게 약간 밈처럼 자리 잡았었던 것처럼 결국은 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아이패드용 계산기 앱, 아이패드용 날씨 앱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결국 나온 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밈이라고 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이번 이벤트도 그렇고 이게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밈을 생각해서 그런 장면들을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크레이그 페더리기의 그 밈 순간을 일부러 애플에서 이제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일부러 니네 어디 인터넷 한번 이거 써보라 해서 너무 대놓고 그걸 밈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근데 팀 쿡이 그 미션 임파서블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와서 하던 그때부터 아예 그냥 자 이거 밈으로 써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영상 프로덕션이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거 오히려 재밌고 오히려 그 제품 소개할 때 저는 이제 오글거려요. 오히려 저는 그런 영상 그런 거는 오글거리지 않는데 막 제품 소개할 때 막 우리 이거 막 엄청난 거다 막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너무 유치하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이번 이벤트에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날씨 앱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를 얘기했지만 아이패드보다 맥OS 얘기를 먼저 하면서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아이패드에 똑같은 거 무조건 들어간다 이 생각했어요. 스테이지 매니저. 그게 근데 공개될 때 맥OS에서 먼저 공개됐었죠. 네네네. 맥OS 순서 자체가 맥OS가 먼저고 아이패드가 뒤쪽에 있었는데 맥OS에서 스테이지 매니저 이렇게 쓰는 거 보면서 저거는 무조건 맥하고 아이패드에서 같이 쓰려고 만든 거다. 아이패드에 훨씬 더 필요한 기능이라서 아이패드 들어가면 더 설명해 줄 거다. 이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저도 그거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아이패드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제 더 엄청난 걸 위해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맥부터 보여주고 아이패드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아이패드의 그런 멀티태스킹 기능이 물론 지금 이제 뭘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멀티태스킹 기능이 나올 거라는 루머는 돌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 특허도 나오기 시작했고 막 레이어링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뭐 먼저 그 스테이지 매니저 멀티태스킹 그거 뭐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이해하는데 조금 걸렸는데 아직도 조금 그리고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맥보다는 아이패드에서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고 맥에서는 이미 사실 내 맥 멀티태스킹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예 데스크탑을 나눠버리는 기능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훨씬 넓고 그리고 창 같은 것도 띄워서 창 정리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막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사파리 같은 데에서 탭 같은 걸 여러 개 묶어놨을 때 한 번에 묶어서 탭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맥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일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크롬을 여기다가 두고 크롬 말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썼던 얘는 막 여행 계획을 짜야 할 때 필요한 그런 애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들어가면은 그거랑 관련된 앱들이 한 번에 쫙 이렇게 뜨는 거죠. 뭐 여행 경비 같은 거 적어 놓는 엑셀 파일이랑 뭐 검색할 사파리랑 그리고 뭐 결제해야 되는 뭐 은행창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그 버튼 하나 그 스테이지 하나를 클릭하면은 그게 떴다가 이제 그거 그만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은 영화 보는데 묶어 놓은 그런 앱들 그룹을 또 그 스테이지를 누르면은 그게 딱 열리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에서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충분히 네.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고. 제 맥북은 어차피 못 쓸 거고 저는 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어차피 못 쓰겠지만 있어도 저는 이 기능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했던 게 거기 이번 그 영상에서도 그걸 말했는데 이거를 쓰고 싶으면 킬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행히도 무조건 벤투라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기능을 해놓은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안 쓸 것 같으면 이 기능을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맥북에서 충분히. 데스크탑.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네 데스크탑을 여러 개 해놓고 넘기면서 저는 그 안에서 하는 작업 여기서 하는 작업 이렇게 데스크탑을 여러 개 해놓은 상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있어도 확실히 이거에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은 이상 안 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패드에서 이게 똑같아요. 아이패드에서 똑같은데 이제 그쵸. 아이패드는 추가가 됐죠. 아이패드에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저는 맥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뭐 그 발표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미 근데 맥에는 충분히 좋은 그런 창 관리 시스템이 있다. 막 그런 미션 컨트롤이라던가 엑스포제 앱 엑스포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미션 컨트롤 있는데 왜 씀? 이런 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포함을 하는 거죠. 아 같이 쓰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포함을 했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맥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창 관리가 사실 윈도우 컨트롤 자체가 이제 막 윈도우에서는 위에다가 붙이면은 전체 화면 되고 좌우에 붙이면은 이렇게 반반 쓰고 이런데 맥에는 그 기능이 조금 잘 안 돼 있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앱 마그넷 같은 거 깔면은 해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아까 하종이 말했듯이 아이패드에서는 항상 아이패드에는 지금 최근에는 M1 칩까지 들어갔잖아요. 퍼포먼스는 충분하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M1 칩이 들어가도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많은 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멀티태스킹 기능이다. 맨날 아이패드 광고하면서 Your next computer is not computer 막 이딴 멘트 치면서 아이패드를 거의 컴퓨터처럼 써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면은 그만큼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추가해 줘야지 그런 성능 같은 거 그만 올려도 된다. 이미 충분하다. 한 3년 전에 나온 칩으로도 충분했다. 지금 내가 내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면서 대본 쓰면서 자료 조사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를 아이패드에서 할 수 있으면은 나는 이걸 컴퓨터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요청해왔던 그런 멀티태스킹 기능을 맥에서는 조금 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에서는 확실히 조금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패드 멀티태스킹 영상 올렸었잖아요. 아이패드에서도 멀티태스킹하면 이게 두 개 얹어가지고 화면 띄움 그것도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해서 그걸 추가해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걸 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도 그게 아이패드 태블릿의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핸드폰보다 딱 그거거든요. 창을 여러 개 한 번 안에 볼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게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일반 그냥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맞아요. 싫어서 이걸 넣으면 아이패드가 조금 더 아이패드다운 기능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이러면 또 이제 맥북이랑 더 가까워지고 있어서 저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이패드만의 그 특별한 기능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이패드와 맥북의 이게 차이가 뭐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아이패드가 또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절대 컴퓨터라고 생각 안 하고 아이패드가 절대 맥북처럼 만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일단 애플 쪽에서 까지 분리를 애플 해놔야지.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덜 네. 팔릴 텐데 둘을 네. 다르게 까지 분리해놔야죠. 최대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요청하는 걸 애플이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요청하는 거는 알고 있으나 이제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애플은 항상 본인들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너네가 뭘 원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이패드가 사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는 공부하거나 그림 그리는 용도가 제일 이제 맥이랑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딱 그 용도로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공부.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그런 용도를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 모드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 색상이 얼마나 내가 이제 나중 워크플로우 이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정확도 색상 정확도 그런 모드를 넣은 거 봐서 확실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했구나 해서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맥OS 같은 경우에는 스팟라이트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 스테이지 매니저뿐만 아니라 근데 애플 아이패드에서도 그걸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하나요? 네, 스테이지 매니저 이름이? 아이패드 OS. 네. 하여튼 그 두 개 기능 같은 기능이 맥에도 추가되고 아이패드에도 추가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었죠. 그리고 네. 아이패드에서 그거를 이제 멀티태스킹이 더 유용해지면서 이제 사실 아이패드에서 다른 디스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그냥 사실 미러링으로만 썼었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이패드에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용도로 썼었지. 사실 데스크탑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두 개의 분리된 모니터로 쓰듯이 아이패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확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두 화면을 다르게 미러링 모드가 아니라 맞아요. 확장할 수. 이것도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전초로 필요했던 게 그런 스테이지 매니저 같이 멀티 화면이 되는 그런 기능이었던 거죠. 그 스테이지 매니저를 추가했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쵸. 애초에는 뭐 여러 거 볼 수 없었으니까. 네.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패스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엄청 패스키? 좋아했거든요. 네. 3분 남았거든요. 한번 빠르게 설명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이번에 약간 쓰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원래 아이폰도 항상 새로운 업데이트를 넣을 때마다 그 탈옥 제일브레이크에 있는 기능을 가져오는 게 보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스팟라이트나 멀티태스킹도 맥OS에도 정말 잘해주는 앱들 많잖아요. 알프레드 이런 그래서 거. 알프레드 매그넷도 이용하시고 뭐 그런 거 이미 있는 거를 맥에서 이거 호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럼 그 다른 third party도 자기네들 제품을 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좋은데 스팟라이트 업데이트된 것도 너무 좋아요. 저 스팟라이트 진짜 불편할 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용하는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패스키가 저는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비밀번호를 내가 하나하나 다 외울 오케이. 네, 패스키. 뭔지 알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막 다 외우고 근데 다 바꾸라 하고 계속 막 이게 안전한 게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뭐 이것도 추가하고 이 정도 크기로 하고 뭐 이거 뭐 골뱅이 섞어서 뭐 막 그 스페셜 캐릭터스 어플케이스 막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저는 이거 진짜 미래에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문 인식이나 이제 얼굴 페이스 아이디 이런 게 생기면서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 패스키가 정말 그거를 한 단계 더 심지어 이거를 다른 뭐 피싱하거나 유출하거나 이런 것도 방지해. 그런 것까지 막아놔가지고 저는 패스키가 그 정말 애플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조금 작은 거고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서 이런 단순한 IT기에서 항상 해왔던 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냐라는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근데 항상 애플이 보안에 신경 쓰는 거는 저는 진짜 애플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냐? underappreciated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Privacy와 Security WWDC 2022년에 M2 맥북 에어 나오고 뭐 맥OS, 아이패드 OS 그리고 iOS, 애플 워치 OS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청취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가 다 찬 거야? SD 1분 남았어. SD 카드 하나 비워놓은 줄 알았는데 차 있더라고. 파일 편집해야 되는데. Anyways, see ya. Bye bye. 저는 그 한국 가격을 잘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항상. 근데 네. 그 뭐지? 그냥 기본이 너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벤투라 네 그런 기능이 있고 벤추라 기능을 얘기했었나요? 날씨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패드 날씨 얘기하고 있었구나.